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셧다운, 박살나버린 고용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셧다운이 현실화됐고요. 그 안에서 지금 계속 고용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뭐 이런 의견들 저런 의견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관심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같이 배워가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영상을 일주일에 2개 정도밖에 안 올리다 보니까 좀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안 올라가는 날은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중요한 뉴스나 내용들을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올라오는 내용들, 주요 뉴스들 같이 확인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요. 모두 참여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셧다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했고요.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업무 일부냐면 뭐 전부 다 멈출 순 없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근데 50년 동안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년 동안의 셧다운이 뭐 길게는 35일까지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안보,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주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우리 예산 생기면 다시 부를게. 그래서 무급휴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급이 아니에요. 예, 왜 무급이 아니냐? 이걸 부르잖아요. 부르면 다시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무급휴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이 셧다운하면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나라 기관이니까 돈을 안 주는데 통계를 왜 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밀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셧다운 한다고 증시가 밀리나요? 근데 실제 이 과거 50년치의 이 통계를 보면은 밀린 적은 없어요. 보시면은 1976년도부터 79년, 80년, 90년, 그다음에 2018년까지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셧다운 직후에는 마이너스 1% 정도는 뭐 흔들리고 많이 밀리면 마이너스 2%까지도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끝나는 이 증시가 얼마나 빠졌냐라고 보면은 뭐 마이너스 4.5, 1.1, 플러스 1, 2, 4, 4, 0.1, 2, 0, 1, 플러스 0.4, 2.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보면은 한 3분 아니 6분의 4 정도에서 4 정도가 플러스, 6 정도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셧다운이 큰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그리고 35일까지도 셧다운 했을 때도 실제 증시가 오히려 올랐더라. 그러니까 셧다운 한다고 해서 증시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셧다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래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약간 그 박스권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셧다운에 대해서 막 크게 엄청나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ADP 민간 고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께 나왔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정부 고용을 제외하고 민간 고용을 발표를 한 거고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셧다운을 해도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마이너스 얼마? 32,000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고용이 역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이전께 원래 얼마냐면은 54,000이었어요. 54,000이었는데 54,000이 마이너스 3,000으로 역성장,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저는 이거 좀 심하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추세입니다. 그래도 고용이 좀 꽤나 괜찮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우하향이 좀 격하게 나와주고 있는, 심하게 좀 꺾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 좀 최악의 상황이고 추세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고용이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습니까? 사람들이 금리 인하하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위험하다 할 때 하는 게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를 3번 연속, 4번 연속 한다는 건 그만큼 안 좋다는 소리예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 좋게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적으로 좀 격하게 꺾여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실업률이 현재 8%에 거의 육박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업률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로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고 잘리고 이런 사람 아니라 정말로 좀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이라 부르고, 근데 안정적이지 않고 당장 오늘 내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사람들부터, 너무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부터 싹 다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일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비농업 고용은 전달보다 2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관세 전쟁 탓에 비용 예측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면서 정규직 고용이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정규로 안 뽑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빼고 쓰고 빼고. 그래서 8월 정규직을 전환을 희망하는, 나 정규직 해줘. 근데 정규직이 아니야. 파트타임 근로자와 구직을 포기한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8.1%로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4.3% 실업률에서 이제 거기에 정말로 땜빵으로 때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취업하기 어려워요 라고 할 만한 증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 지수라든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도 일을 더 구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별로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진짜 그래요. 채용이 잘 안 되고 뽑지 않다 보니까 일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파트타임이라도 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격해진 이민 정책에 노동력 증가가 갑작스럽게 둔화했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더라라고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이 정말로 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용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거 감안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됐고요. 유동성 보겠습니다. TJ 잔고입니다. 잔고 보시면은 지금 8천억 달러까지 얼추 채웠습니다. 전 이번에 좀 놀란 게 하나였습니다. 시장의 투자자 유동성이 정말 세다. 이거는 우리가 이 유동성이 정말 강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합리적인 수준의 유동성의 흔들림은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 셌고 TJ 잔고를 채우는 동안에 시장 흔들리만 했는데 흔들리지 못했다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TJ 잔고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이번에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다른 부분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동성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 대신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 지금 이 파란색이 제가 유동성이라고 했고 빨간색이 지수라고 했죠. 유동성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영래포 빠질 대로 빠졌고 TJ 잔고 오를 대로 올랐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지는 이 거의 대부분의 조건을 지금 맞춘 상태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22년에 우리가 이제 양적 긴축을 했을 때 수준의 유동성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때 지수 얼마나 빠졌죠? 미국 지수 마이너스 20%, 30% 빠졌잖아요. 그때 유동성이랑 지금 유동성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은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괴리가 정말 엄청 멀어졌거든요. 괴리가 멀어지면 저는 안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이게 만난다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한 유동성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이 투심 한순간 돌아버리면은 이것도 끝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이제 일본 국채가 30년인데 3.16이거든요 퍼센트가. 근데 이게 이번에 다카이치가 만약에 총재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더 쏠 것 같아요. 근데 고이즈미가 된다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거나 조금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국채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오고 이런 것 같은데, 셧다운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올라오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아직 있지 않아요. 특히 일본에서. 자, 일본에 이번에 총재가 만약에 다카이치가 되면은 이거는 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일본 자금이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박스권에 지금 있다라는 거, 큰 방향성이 나오고 있자는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결과입니다. TJ 잔고는 8천억 달러 근방으로 거의 목표치를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TJ 잔고 유동성 하락으로 증시의 타격은 없었어요. 증시의 유동성이 정말 강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와, 유동성이 진짜 세구나. 사람들이 빚을 엄청 내서 지금 1조 달러 이상 비투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 많은 유동성으로 시장을 어떻게든 떠받치고 있더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되는 건, 사람들이 얘는 빠지면 무조건 그냥 사야 돼. 그냥 야, 빠지면 무조건 사야 돼, 안 사면 바보야 라는 지금 약간 문화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필수 인력 제외 모두 중단되는데 역사적으로 증시에 큰 영향은 없었다.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35일 연속이 됐어도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수가 빠지더라도 셧다운을 발표한 당일에 마이너스 1%, 2% 빠질 수는 있더라도 결국에 통계적으로는 6대4 정도로, 6 정도는 조금 빠지거나 적당히 빠지거나, 아니면 4 정도는 오히려 지수가 오르거나. 그래서 셧다운이 증시에 엄청 나쁘거나 증시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역할을 해주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고용이 과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리스크로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환호를 해요. 아, 금리 인하 올해 한 번 했는데 2번 더 하고 내년에 3-4번 더 하고 금리 인하 연속으로 6번 7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하지만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는 항상 경기 침체와 겹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겹쳤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나올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건 안 좋은 겁니다.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해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금리를 내린 조건은 경기가 안 좋고 그만한 물가가 받쳐주고, 물가에 대한 좀 탄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터지지 않는 구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둘 중에 뭘 잡을래? 라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먼저 잡자라고 할 만한 여유가 있는 시기에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6번 7번 나온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보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로 증시가 오를 수는 없어요. 금리 인하는 얘기했던 대로 경기 침체가 나올 거를 어떻게든 임시로 막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 적당히 금리 인하가 나와야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 한두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나오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 2번 할지 1번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무조건 2번이라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2번이 안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를 일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금리 빠져야 되고요. 미국 장기국채금리,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몇 번 더 나올지 핵심이죠. 그래서 보유자는 제가 얘기하지만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고, 미보유주다는 이 올라타기는 대기다, 위에 탁 올라타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상황 좀 더 지켜보다가 올라탈 준비를 하던가, 들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를 하든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항상 얘기하는 게 보수적으로 증시를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수요일 저녁 10시에 매번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다른 날은 좀 부족하잖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중요한 내용들 무료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꼭 무료로 참여하시고 저희 유튜브 댓글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